HLB가 0.15%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FDA가 HLB의 간암 1차 NDA 신청서를 검토하고 우선심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심사 대상 여부가 최종 승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된다면 승인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에 급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공매도와 관련해서 중요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다음 방송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매도 비중은 12.45%로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보여주었던 6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22.6%에 비한다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거래일의 의미는 지난 방송에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량파는 HLB 공매도 물량을 이슈화하며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꾸준하게 공매도 현황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HLB는 공매도 비중과 공매도 물량이 상승과 하락의 시그널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출량파가 HLB 차트를 선도적인 인사이트로 정교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차트 분석보다는 공매도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HLB는 출량파 트라이앵글이라고 명명한 삼각수렴 구간을 이탈한 이후에 13% 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 추세와 차트 모양은 39,000원에서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며 반등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39,000원의 의미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드렸기 때문에 추가 언급은 생략하지만 출량파가 최근 HLB를 추가 대응으로 공개 추천하면서 첫 번째 매수가로 39,000원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해당 가격대의 의미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39,000원은 아무리 공매도 세력이 작심했다고 하더라도 상한가의 시가이자 갭지지까지 있는 강력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를 인위적으로 날조하지 않고서는 짧은 기간에 거세게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한가의 시가와 갭지지의 시작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한 지지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만약 2월 20일에 나온 상한가가 최근 한두 달 내에 나온 양봉이었다면 갭지지보다 더욱 막강한 에너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출량파가 20년 가까이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차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0일은 4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관계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갭지지가 더욱 강하게 지지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갭지지는 갭이 모두 닫힐 때까지 시작점과 끝지점에 모두 지지와 저항이 있으며 일봉의 몸통으로 메꿔야 지지나 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출량파가 2월 말경에 그어놓은 39,498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교하게 조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후 3주간의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월봉의 저항 구간 또한 수개월 전부터 주봉과 비슷한 위치인 39,592원을 지정해 놓았으며 주봉과 이중으로 저항이 있다고 강조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주었습니다. 월봉상으로 지난달의 음봉은 4차례 양봉 이후에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출량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수의 상승을 예상하고 지수 상승에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회원들에게 대고 추천하였는데 당시 투심은 역대 최악이었으며 경기 침체 확률은 무려 98%까지 내다보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주식 분석가들이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하던 상황에서 출량파는 지수의 상방을 주장하였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장기적으로 지수가 대세 상승한다는 기본적인 이유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출량파가 무슨 근거로 거시적인 지수의 향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지는 장전에 방송하는 글로벌 시황 방송을 시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를 상방으로 보는지 하방으로 보는지는 종목에 대한 멘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출량파가 장전의 글로벌 주요 경제 이슈를 짧게 요약한 영상을 매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거시적인 지수 양방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방송 내용 또한 이슈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면서도 최대한 쉬운 언어로 꼭 필요한 사항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의료정밀과 철강금속이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21%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코스피에서 하락한 섹터가 3개뿐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조한 성적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를 위시한 전기전자와 기계장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1.01% 하락으로 전체 43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대 시장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일 HLB의 약보합 마감은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나마 강한 모습이었다고 위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섹터를 보면 대부분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1.49% 상승하고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였지만 전체 종목에서는 44%가 하락하였으며 코스닥은 2.4%나 상승하고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하였음에도 전체 종목 중에서는 36%가 하락했습니다. 전체 종목의 상승하락 비율을 통해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관망 속에 개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었으며 기관이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정세와 경제 지표를 자극적으로 부각하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출량파는 언론에 현혹되지 말라는 방송까지 하였는데 오늘 매매 동향만 놓고 본다면 개인들이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 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간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관망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0,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었습니다. 기관은 27일에 나온 약보합을 제외한다면 5거래일 연속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14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6만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반면 개인은 17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2.45%로 소폭 증가하며 여전히 10%대를 유지했지만 6월 23일 고점을 찍고 나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대차잔고는 5,074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6월 23일 단기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6월 29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620만 주이며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600만 주를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29일에 나온 606만 주 이후로는 8개월 만에 처음이며 620만 주를 넘긴 것은 지난해 5월 12일 이후 14개월 만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627이나 216처럼 인위적인 대형 악재를 날조하지 않는다면 39,000원의 지지력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공매도 잔고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공매도 잔고는 HLB 역사상 언제나 대상승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 검증해드렸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통계에 순응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HLB 분석을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개인 공매도 관련 중요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개인 공매도는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대주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에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드렸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개인 공매도를 효율적인 투자 형태로 생각하며 개인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개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운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공매도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언론의 영향으로 본질이 오도되었기 때문이며 공매도 자체보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매도 제도가 부정적인 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이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듯이 공매도는 제도의 문제이지 공매도 투자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언론들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기피하고 공매도 참여를 배제시킬 목적인지는 몰라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투자는 부정적인 이슈와 함께 불합리한 형평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증오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개인들도 공매도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코스닥 개인 공매도는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갱신하며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량파의 개인 공매도 종목 추천일이 잠시 지연됐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주 거래라고 불리는 개인 공매도 종목 추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규 채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출량파 채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개인 공매도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매매 방법을 안내하는 튜토리얼 영상이며 얼마 전에 공개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재업로드하였습니다. 일부 추가되고 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이전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개인 공매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셨다면 굳이 시청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출향파 추천 종목의 역대급 매도 타점을 공개하며 출향파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드렸습니다. 드디어 다음 방송일인 7월 4일에는 최근 목표가를 터치한 모든 종목을 추가로 안내드리고 나서 출향파의 첫 번째 개인공 매도 종목을 공개적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출향파의 목표가는 한 번에 넘어서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만약 출향파의 목표가에서 그대로 상승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목표가까지 하락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공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방으로 투자할 때보다 더욱 정교한 변곡점을 공략하기 때문에 매도 타점의 정확성과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출향파는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멤버십 회원을 위한 별도의 추천 종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천 성과가 좋은 편인데 이는 정교한 매도 타점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상방으로 추천할 때는 완벽한 매도 타점을 설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목표가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공 매도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 보다 완벽한 매도 타점을 제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의 정교함은 한층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공 매도 수익 회전율은 상방 베팅보다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타점을 정하는 것이 매수 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며 다양한 기술적 이론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정교하게 매도 타점을 캐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예측하고 하방에 베팅하는 개인공 매도는 정교하게 매도 타점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방 투자보다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방으로 베팅할 때보다 수익에 대한 듀레이션이 훨씬 짧다는 얘기이며 그만큼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인공 매도의 개념과 장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투자 형태로서의 개인공 매도의 이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실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개인공 매도를 거래하기 위해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필수 준비 과정과 함께 실전 매매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공 매도는 대주거래와 대차거래로 나뉠 수 있는데 HTS나 MTS에서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주거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차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기에는 준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공 매도 대주거래는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 또한 최대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대주 물량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증권사마다 대주 물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인공 매도를 진행하실 분들은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주요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생성해 놓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 매도 대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주거래 위험고지를 확인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해당 메뉴는 키움증권 기준 0929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 절차는 개인공 매도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만 시청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으로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이러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기만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투자자 교육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마지막에 개인공 매도 사전 의무교육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수강 신청을 클릭하셔서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참고로 수강료는 3,000원이며 교육시간은 1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 과정을 마치면 이제부터는 주식을 매매하듯이 개인공 매도 대주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공 매도 대주거래는 7334번 화면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주거래 가능 종목 조회는 0878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관이나 외국인과 다르게 개인공 매도 대주거래는 물량이 제한적이며 모든 종목을 거래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이 개선되어 개인공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은 물량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직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향파의 매도 타점은 중대형주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 또한 개인 대주 물량에 대해 추가 개선의 의지를 보인 만큼 점진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거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0878번 화면에서 대주 거래가 가능한 물량을 체크하셨다면 거래할 종목을 선정하시고 7334번 화면에서 거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량파가 추천하는 공매도 종목만 거래하실 분들은 7334번 화면에서 모든 거래를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전 거래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메뉴 위치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7334번 화면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가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보유한 예수금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수량이 표기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송을 위한 테스트 계좌이기 때문에 거래 가능 수량이 한 주만 표기되는데 예수금을 많이 준비해 두셨다면 해당 금액만큼 거래 가능 금액이 표기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대주 가능 물량 중에서 내가 보유한 예수금만큼 매도 가능한 물량이 표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과 수량을 입력하셨으면 이제 대주매도 버튼만 누르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대주매도 버튼은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 매수 버튼과 같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주거래 위험고지나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안내 문구가 뜨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진입하고 매수를 해서 청산하게 됩니다. 공매도 거래에서 매수는 대주 상환을 의미하며 대주 매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메뉴는 대주매도 바로 우측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정들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흡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거래하는 MTS 또한 너무나 간단한데 주문 버튼을 2번 누르시면 이러한 메뉴가 뜨게 되며 여기에서 대주 주문을 터치하면 개인 공매도 대주거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대주매도는 HTS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인 주식 매수처럼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청산할 때는 대주 상환 메뉴를 터치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MTS에서는 매수 상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주 상환이나 매수 상환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통일해야 초보 투자자들이 혼란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 공매도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실전 매매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출량파는 개인 공매도 캐치프레이즈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출량파의 놀라운 만큼 정교한 매도 타점을 소개하였는데 7월 4일에는 최근의 목표가에 도달한 모든 종목의 매도 타점을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7월 4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출량파가 진행하는 개인 공매도에 대해 더욱더 확실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출량파가 장전에 진행하는 공개 추천 종목과 함께 개인 공매도 종목까지 함께 하신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 링크 화면을 클릭하시면 출량파에 놀라울 만큼 정교한 매도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